감사합니다. 오늘 개봉일인데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개봉일 관객과에 대한 영화 연출하신 이상준 감독님과 주인공 배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옥자연 배우님, 우지연 배우님 모실 텐데요. 세 분 입장하실 때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또 오셨나요? 아직. 네. 가운데 앉으시면. 네, 옥자연 배우님 가운데 앉으세요. 네. 화장실 가셨어요. 네, 감독님 화장실 갔다 오시면은 인사를 드리고 먼저 옥자연 배우님부터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 마이크를 지연 배우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원래 자연 배우님 먼저 인사하기로 했는데 감독님 오셨으니까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너의 순간을 연출한 이상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 배우님. 네, 평일 저녁에 개봉날 맞춰서 와주신다는 거는 응원의 마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옥자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지연 배우님. 네, 개봉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의 순간에서 연기한 우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사실 영화 끝나자마자 이 작품이 여러분들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진에 대한 영화인데 열심히들 또 사진을 지금 찍어주고 계셔서 좀 특이한 풍경이 또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영화 끝나고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또 이 순간을 남기시겠구나 했는데 정말 이 작품을 보셔서 그런 거가 더 있으실 텐데 하루가 좀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진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감독님. 그 2021년도 부천에서 유령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었고요. 지금 2023년도 여름이 되어서 관객분들 만나게 되었는데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2019년도에 이제 촬영 이맘때쯤 촬영을 했었고요. 20년에 영화를 완성을 해서 다음에 이제 부천영화제 초청이 됐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감개무량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네, 데뷔작이시고 또 첫 장편 개봉의 첫날 첫 관객분들 만나시는 자리여서 저는 조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 사진 사랑을 담아서 많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면은 벌써 4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사실 4년 동안 옆에 계신 두 배우님이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와 또 드라마 시리즈를 종잡는 종횡무진한 아주 대단한 배우님들이 되셨습니다. 감독님 되게 뿌듯하시죠? 예, 되게 뿌듯하고 저만 더 성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두 분 만났을 때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두 분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사실 자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일정이라는 영화에서 연출부를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오디션 자리에서 처음 만났죠. 만나서 그때 처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같이 작품들 하면서 그렇게 인연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지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독립영화나 이런 상업영화들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이 캐릭터가 사실 저는 조금 어렵게 다가왔었어요. 정우 캐릭터가. 그래서 조금 이제 관객들한테 조금 새로운 얼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익숙하지 않은 배우는 좀 모시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독립영화, 상업영화들을 쭉 보다가 춘천이라는 영화에서
지연 씨를 보고 딱 그때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해서 지연 씨 쪽 소속사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마침 이제 스케줄이 잘 맞아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두 배우님의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 두 배우분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는 2019년도의 기억을 좀 더듬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감상을 가지셨었는지 좀 먼저 떠오르신 분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부터 할까요? 정부터 할까요? 막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겠죠? 네.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그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우를 연기함에 있어서 이제 영이라는 역할을 맡으신 이제 배우분을 만날 텐데,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그 옥자연 배우님한테 참 감사했던 게, 이 연기하면서도 그렇고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정우라는 인물이 이제 원체 이렇게 좀 표현의 크기가 크지 않고 뭔가 이제 많이 어떤 영화 안에서 어떤 생기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인물이라서 이제 찍으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영이라는 역할이 이제 그 극 중에서 계속 어떤 그 생기도 불러일으키고 사건도 불러일으키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동력을 이제 그 정우라는 인물을 하면서 이제 얻어가면서 한 거였죠. 그리고 뭐 또 사담으로 약간 이제 그 개봉하는 어떤 마음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경우여서 이제 그 스크린 안에 이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좀 과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 너무 어릴 때에, 그러니까 저만 아는 저의 미숙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만 아는 또 그때 또 좋았던 어떤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관객분들, 뵙는 관객분들이 함께 이제 봐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개봉하게 돼가지고 또 되게 무서웠는데 좀 적응해가고 있는 지금 주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어려 보여요, 영화 속보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우지연 배우님이 사실 그 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조승우 배우님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특히 더 비슷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컷들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배우님 좀 떠오르셨나요? 네네. 저는 일단 영화를 선택할 때는 상준 감독님이 워낙에 좋은 분이시고 또 영화에 대해서 열정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시나리오도 보기 전에 나는 감독님이 하시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 대본을 봤는데 조금 놀라 어렵다, 영 캐릭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영을 잡아감에 있어서 사실 오빠가 배우님이 내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약간 어떤 두 개의 추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비되는 것으로 많이 좀 잡아가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래서 목소리도 사실 저보다 조금 높게 잡았고, 워낙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이니까 더 내가 이렇게 좀 더 많이 움직이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캐릭터, 나의 역사 막 이런 거에 많이 얽매이지 않았고, 두 사람을 같이 두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 봐야겠다 그런 걸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21년도에 시사회를 봤는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귀여운 척을 하고 있지? 그래서 너무 뭐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괴로웠던 경험이 있는데 3, 4년이 지나고 이번에 보니까 또 제가 좀 자랐잖아요.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는 많이 떼타고 많이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뭐 성수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찌들은 면도 있었는데 어머 얘가 참 발랄했구나 이런 거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만약에 빠르게 개봉을 했으면 못 느낄 감정들을 느끼고 맞아요.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이 영화를 찍었던 모든 기억들이 한 장의 사진처럼 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감정들이 감독님이나 배우님들한테 되게 특별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자연 배우님 팬들 너무 기쁘셨을 것 같은 게 저런 톰보이 같은 헤어스타일로 나온 작품이 없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막 깨룩깨룩 하셨을 것 같은데 백두산 때 자른 머리예요 이게. 아. 백두산 때 여군을 하면서 자른 머리인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서 약간 스타일링이 가능해진.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여국이나 악기가 아니라 귀여운 원피스 톰보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팬분들이 자꾸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작품은 생각을 좀 한참 하게 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나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좀 통과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시면서 스스로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란 것이 무엇을 남기는가, 사진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는 것 같은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감독님이 직접 각본을 쓴 작품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처음에 이 이야기를 건네받고 영화라는 영상의 기록으로 남기실 때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러겠지만 자기가 쓴 각본으로 연출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제 그 대학대 교수님이 처음 제안을 해주셨고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는데 사실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사진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기베르나 뭐 바르트나 이렇게 책들을 사서 봤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래도 사실 제가 뭐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대신 시나리오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약간 에세이 같다. 시나리오 자체 형식도 그렇고 조금 이제 에세이 같다는 느낌이 처음 들어서 이제 작가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성장 이야기인 것 같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작가님이랑 좀 얘기를 하고 시나리오 수정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두 배우님이 짊어질 무게들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멜로 영화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현관 로코 같은 것도 아니고 라이벌 관계도 아니고 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관계들이 좀 이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설득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각자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서 상대의 캐릭터도 좀 받아들여야지 이 작품이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거든요. 두 배우님은 이 영과 정우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원 배우님? 영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사실 그 극 중에 정우가 이야기는 좀 쉽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 영화의 어떤 그 전체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처음에 그 시나리오 상에 있는 이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이제 그것과 연기가 어떻게 같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정우가 가지고 있는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오해 그리고 이제 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이제 영이 끝까지 기억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과 사진 뭐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하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둘 사이 안에서 사실 저희는 조금 더 열심히 아마 그때 자연 배우님하고 고민했던 거는 요 관계가 이렇게 좀 좋게 잘 사이좋게 시작이 돼서 서로 조금씩 예민해지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고 그런 이제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뭐가 불편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뭐가 불편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재밌었던 거는 자연 배우님이 직접 영을 연기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 캠핑카에서 이렇게 과자먹고 이렇게 어지르고 이러면 나한테 금방 쫓아낼 것 같아 약간 이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본인이 이제 힘들어하면서도 열심히 이제 그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시긴 했었죠. 네. 차연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그건 영화 보면서도 똑같더라고요. 쟤는 왜 남의 캠핑카에서 저렇게 쟤를 왜 장갑 데리고 사는 하고 거야? 앉아가지고. 저는 시나리오 봤을 때 제일 먼저 강하게 보였던 관계가 정우랑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다른 영화들을 볼 때 답답해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뭔가 그냥 말하면 될 것을 꼭 말을 안 하고 몇십 년을 끄는 관계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고구마를 먹게 되는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게 조금 영이랑 정우로도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영이랑 정우도 서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있는 걸 꺼내놓지 않는 두 사람인데 근데 성향은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이 어떤 관계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얘네가 가까이 아주 좁은 공간에 계속 있지만 심리적 거리에서는 아직 먼 것이 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이 잠시 떠나게 되는데 그게 또 영화 안에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두 사람이 잘 관계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간이 항상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거쳐야만 정우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영희도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지 얘네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영향도 못 주나?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사이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연기할 때는 이거는 보면서 느끼고 그런 것들이고 연기할 때는 영희는 두 개의 레이어? 숨기고 싶은 것과 그래서 나도 숨기고 싶기 때문에 정우에게 파고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유지되는 어떤 거리?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히나 이런 거는 왜 이렇게 거리가 가깝나 이런 거는 참 성격이겠죠. 약간 그 캠핑카 안에서 거의 둘이 영역 싸움을 벌이는데 정우가 일방적으로 져주는 쪽이거든요. 나중 되면은 좋아하는 맥주도 제대로 넣지 못하고 찬장에 넣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영화를 오늘 두 번째 봤는데 두 번째 보면서는 영을 살아있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또 되게 재밌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요정 같기도 하고 무섭지 않은 귀신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가 또 해결해주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또 재미있는 구석들도 있어서 사실 이 작품은 이야기부터 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려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속에서 옥자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하거든요. 원피스를 벗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안경을 쓰는 순간, 책을 읽는 순간부터 캐릭터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져요. 근데 지연 배우는 캐릭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정우라는 섬? 바위섬 같은 거를 둘러싸는 파도처럼 영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우를 스치고 간 한때의 어떤 흔적 같은 느낌들도 영이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더 보시게 된다면 사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캐릭터들을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이 중간에 책을 보는데 되게 미소년 커버 책 하나 있잖아요. 그게 영화의 처음에 바뀌기 전에 제목이었던 유령 이미지라는 에르베 기베르라는 프랑스 작가의 책이기도 해요. 되게 유명한 글 쓰는 사람,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 근데 감독님도 어쨌든 그 사진 전공은 아니지만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시나리오의 타이틀로 왔던 제목도 유령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런 사진에 관련된 레퍼런스들을 어떻게 이 작품을 활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책을 보고서
막 작품에 크게 막 녹여냈다라는 생각보다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상해 선생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사진 작가시라고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처음 수정하고 처음 이제 기획하고 할 때부터 그 사진 소재다 보니까 상희 쌤이 이제 자문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과 정우의 캐릭터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잡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희 쌤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 사람의 캐릭터, 어떤 성장 과정에 어떤 일을 겪었는 사람인데 어떤 아픔을 갖고 그게 이제 사진이 모티브가 돼서 이제 치유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성장하는 단계까지 가는, 사실상 이제 뭐 기베르나 뭐 바르트의 책이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또 이제 영의 대사로 이렇게 하지만 포인트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장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아픔 그리고 뭐 슬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그거를 중점적으로 더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좀 포인트를 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우 아버지로 나오는 이상일 사진 작가님이 또 아주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상준 감독님 사진 보고 두 분이 조금 닮기도 하고 이름도 이상준 이상일이어서 아 자제분이시구나 막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아무 관계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의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제가 그 세 분께 마지막으로 공통된 질문 하나씩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개봉일이니까 또 영화 보신 소감 같은 걸 나눠주시면 이제 개봉 시작하는 여정에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먼저 공통 질문으로는 세 분도 사진을 찍히는 일이 더 많은 두 분은 배우분들이니까 있을 거고,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찍는 쪽에 더 배우님들보다는 또 익숙할 텐데, 그 사진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별거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너무 일상 속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 분이 이런 작품을 같이 하셨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원 배우님, 자연 배우님 그리고 황준 감독님 사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 작가 역할을 연기하시는 우리 이게 영화랑 좀 거꾸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사실 요즘에는 눈으로 보는 게 좀 제일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예전부터 이제 되게 멋있는 거 혹은 이제 되게 좋은 순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이게 먼저 올라가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요 찍는 거를 뭐 찍기야 하지만 조금 줄이고 이제 눈으로 보는 어떤 그 기억, 그 기억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안 되면은 또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팬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사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들 얼굴 사진 잘 안 올려주는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부러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이게 핸드폰을 열어서 보면은 너무 없어요, 제 사진. 너무. 어제는 남의 개 사진을 올려주셨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누가 자기 개도 아니고. 네, 남의 개. 거기 또 어떤 분이 뭐 DM으로는 또 제 개냐고 또 물어보시고 또 그러기도 하시는데, 이게 좀 그래서 많이 찍어주시면은 또 잘 받아서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어달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연 배우님 사진 어떻게 요즘 생각하고 계세요? 어려운 질문이라 좀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찍으시잖아요, 엄청. 그때 예전에 또 이렇게 또 취미로 좀 가지고 계셨던 적도 있고. 풍경 전문가시잖아요, 또 풍경 전문가. 어떻게 하셨죠? 그 자연 배우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다 풍경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저희 사진밖에 없어요 인스타에.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 셀카 같은 건 안 올리시잖아요, 잘. 네. 근데 풍경 사진 꽤 예전에 제가 좀 올렸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시지? 옛날부터 보고 있었어요. 예전 보셨나봐요. 예전에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정말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사진 올리는 계정도 있었었어요. 지금은 비번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필카도 들고 다니시지 맞아요,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때 그 지금 시점에서 펜 카메라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올림푸스 펜. 그거 2개 나오는 그 필름에 그거를 친구가 줘가지고 그 초점도 안 맞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걸로 막 영화 찍을 때 엄청 많이 찍고 또 이상할 쌤이 라이카 빌려주셔가지고 좋은 카메라다 하고 또 이때 아직 못 찍는다 하고 막 찍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사진. 사진에 대해서 그때는 참 사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까마득히 잊어버려가지고 요즘에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고 이런 경우는 없으세요? 요즘요? 요즘 필름 카메라 놨어요. 놨고 디카를 하나 장만하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사진을 너무 오래 생각 안 하고 살았고요. 그냥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몇 편 봤는데 이렇게 사진과 영상은 다른 것이지만 뭔가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예술가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계속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순간부터 쭉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수라 보면서 새나 그 갯벌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 계속 찍고 기록하고 몇 마리가 남아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사진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진짜 의미 있게 축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싶다라는 정도 생각했어요. 감독님도 생각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SNS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사진이 많이 없어요. 개인 사진이 많이 없어서 사실 그 배급사 대표님이 사진을 홍보용으로 쓰기에 조금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현장에서 저가 찍힌 게 거의 없더라고요. 찍히더라도 어떤 무리 속에 이렇게 같이 찍혔고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사진 이렇게 찍히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찍히는 거를 그렇게 저는 항상 이제 카메라 뒤에 이렇게 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사실 제가 약간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를 되게 성격적으로 좀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찍는 게 제가 찍는 게 오히려 저는 좋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사진을 찍을 때는 저의 얼굴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찍거나 제가 이제 관심이 가는 어떤 대상 그게 뭐 인물이 됐든 뭐 풍경이 됐든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게 되죠. 네. 찍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마음 괜찮으세요? 불편하세요? 힘드세요? 같이 찍히는 거는 괜찮아요. 단독으로 찍어서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힘내십시오. 이게 다 개봉 감독의 과정입니다, 감독님.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랑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또 소감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제일 앞쪽에 계신 관객분한테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무선 하나를 대여해 주시면 네. 이쪽에 계시면 저 혹시 질문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여쭤봐도 돼요? 네네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그 영화에서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 특히 인물 사진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조건이나 환경이 완성됐을 때 보여지는 의도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아니지만 영화 또한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관해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포착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정우랑 영은 사진 찍는 게 다르잖아요. 사실 이제 뭐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우는 어떤 이미지,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 그리고 이제 가장 사진으로 남기기 아름다운 구도와 뭐 풍경과 자세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인물이었고, 영은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뭐 풍쿠툼 이런 단어들도 나오는데 그 대상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을 하고, 저는 이게 이 두 사람의 약간 그런 이제 성장하는 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뭐 좀 뭐 그렇게 이제 좀 성장하고 하는 거에서 좀 이게 어떤 두 사람의 사진 찍는 방식이 좀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게 다름의 문제지. 예. 답이 되셨나요? 네, 또 하나 질문 더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희와 정우가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게 될지 그냥 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영화를 다 찍고 나서 편집할 때 제가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약간 추가 촬영으로 영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영이 자기가 본인이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를 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정우가 그 공간에 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 적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겠지만 영이 남긴 어떤 작품들이 걸려있는 전시 공간이 있고, 작은 전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정우가 찾아오면 어떨까, 그거를 추가 촬영을 했으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 네, 전 영이 배고프면 정우 찾아왔을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잘 먹여주는 남자란 주변에서 정말 드문데, 늘 요리도 다른 방식의 요리를 해주잖아요. 저런 남자는 다시 찾게 되죠.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은근히 영화 보면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시험배우님 그 요리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작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직접 요리도 다 하고 플레이팅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조리를 했습니다. 저는 캠핑카에서 국수 말아 먹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엄청 당황스러우면서 되게 식욕이 엄청 솟구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연 배우님 맛있게 드셨나요? 맛은 어땠어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래전이네요. 근데 먹었던 거는 벌써. 네네네. 네. 막 맛없어서 힘들다 이런 기억은 없어요. 그 국수는 그 열무국수를 이제 주변 식당에서 이제 공수를, 재료를 공수를 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냥 이제 만든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변에서 밥을 헌팅하고 이러다가 밥 먹다가 그 이제 국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갑자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저런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약간 자기 파괴적인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그 기존의 작품들에서. 근데 정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먹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걱정을 초반에서 확 덜고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네. 수염도 계속 잘 까? 맞아요. 이만큼 길어야 그 아침에 늘 먼저 일어나고 네, 훌륭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도 네, 이 두 번째 줄하고 앞쪽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뒤에 먼저 드리고 앞쪽으로 갈게요. 두 번째 줄.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진과 관련된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 특히 그 어디 감정에 따라서 너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게 이런 대사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대사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혹시 그 대사가 그 이상한 사진 작가님이 힌트를 조금 주신 건지, 아니면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세 분께서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 대사는 사실 시나리오 있었던 거고요. 이제 작가님이 글을 이제 나레이션은 그렇고 이제 그런 대사들을 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은 어쨌든 제가 그런 찍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대상, 거기에 있어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 네.
네, 배우님들도 사진을 찍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영이 대사기도 한데 저는 그 붙잡고 싶다라는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뭔가 작가주의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사진을 찍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걸 것 같아요. 뭔가를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 거는 그 보편적이고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요새 자연 배우님 핸드폰 사진 폴더에 가장 많은 종류의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기록 사진? 기록 사진.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아, 전 식물들 매일매일 사진 얼마나 컸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의상 찍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오늘 뭐 입었다 하고 스타일리스트님한테 그 협찬 관련해서 제출해야 되는 보고용 그런 게 되게 많고, 조카 만나면 조카 사진이 이제 하루에 몇백 장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거의 저를 찍진 않는 것 같은데, 햇빛, 그림자 이런 거에 좀, 구름 이런 거에 약간 집착은 그런 거 많이 찍어요. 나뭇잎 그림자나. 근데 나중에 찍고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 다시 다를 게 없어. 매일 다른 곳에서 찍어도.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찍는 것 같아요. 구름, 햇빛 이런 거는 습관처럼 그냥 찍게 돼. 지금 지연 배우님 사진첩 폴더를 쑥 훑어보신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와 또 지금 사진첩 폴더에서 보신 가장 많은 종류의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뭐 있나 잠깐 제가 봐봤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작품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렇게 나오면은 그 좋았던 얼굴들 이렇게 찍어놓은 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 거 현장 이제 모니터들 뭐 그런 사진들이 많고, 저는 뭐 어떤 저한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찍는 사진들은 주로 약간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순간을 많이 찍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친구든 지인이든 뭐 강아지든 애기든 아니면 누군가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순간, 그 바보 같아서 좀 귀엽고 바보 같아서 좀 이쁜 그런 순간의 사진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뭐 흔들린 사진들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그 몇 장 찍는 와중에 이제 눈 약간 이상하게 뜬 사진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어떤 순간이 좀 꽤 그 사람 혹은 아니면은 그 어떤 순간을 좀 잘 설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사진에 대해서 몇 마디 더 얹어야겠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어서 얕은 지식으로 좀 들었던 것들 뭐 생각나는 거 더 얘기하면, 저는 그림이랑 다르게 사진을 봤을 때 사진 작가가 지금 어디에 있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은 이렇게 구도를 막 만들 수 있지만, 물론 사진 작가도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 앞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카메라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그걸 찍고 있는 사람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사진가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어떤 네거티브한 류의 어떤 거에 대한 반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에서 화가가 이렇게 많은 걸 하는데 사진은 사진기가 다 해주지 않냐, 사진가가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사진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고 대답하지 않고, 사진가는 거기에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누구지? 누가 있어요. 혹시 아는 관객분 계세요? 바르트? 브레송? 모를 수도 있. 뭐 검색해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사진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찍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어쩌면 약간 보도사진류에서 있는 말일 수도 있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좀 멋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연 배우님 멋졌습니다. 다행이다. 저도 이제 사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압박감이 있죠. 아니 먼저 감독님 핸드폰 사진 폴더에 뭐가 좀 많으세요? 저는 이제 뭐 현장 사진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연결 사진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은데 네, 로케이션.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 외적인 인물 사진을 찍은 게 아마 작년 여름, 늦여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데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춘천에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 드리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약간 기록을 해놔야겠다. 예, 이제 부모님들 이 순간에 그냥 제가 이제 얼마나 부모님이랑 더 여행을 많이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때는 약간 기록한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오신 분들은 네. 아니 그러더라고요. 기록상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만 SNS를 해도 일주일 동안 10만 장의 사진을 본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실은 뭐 아주 짧은 찰나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진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 이상으로 사진을 더 보고 사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시대에 너의 순간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묘하게 분명히 부산이라는 지역성이 말해주는데도 좀 지역성이나 시간성이 지워지는 경험을 영화 보다가 몇 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앞쪽에 손들어주셨던 분한테 마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쪽에도 있었어요? 손들어주신 분? 이쪽 사이드에도? 네. 예, 옥재현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 사진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바로 찾으러 갈 줄 알았는데 그 뭔가 바로 찾으러 나간 것처럼 하더니 그냥 사진만 막 찍는데 그때 왜 바로 찾으러 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그 들어온 인물이 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감독님이랑도 좀 의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그 카메라를 짚고 나가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바로 뛰쳐나가야 될 것 같다. 혹은 뭐 바로 뛰쳐나갔다가 좀 감정을 식히고 다시 들어와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좀 감독님이랑도 얘기하고 시나리오를 보고 했을 때 영희가 그 아버님한테 상일쌤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버님한테 카메라를 받고 나서 들고만 다니지 그 전까지 안 찍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라라는 말도 있었고 영희 스스로가 나한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좀 영희가 확 나가버릴 때 소중한 거 하나 들고 가면 아마 그 카메라일 것이고 되게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사진을 자기가 시작한다면 그 시점일 수 있겠다. 뭔가 지금 내 사진이 그 정우 때문에 나한테서 이제 멀어져 버렸는데 그거를 가지러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감독님이랑 알아내긴 했어요. 일단 그게 어디 나 모르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책 사이에 껴서 그 아버지 작업실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희가 선생님을 믿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화가 나고 격앙된 상태지만 불안하거나 당장 막 찾아야 되는 상태는 아닐 것이고 지금 막 감정이 이렇게 됐을 때 뭔가 하고 싶은 막 충동적인 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우리도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죠. 그게 충분히 표현이 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스케줄도 조금 빡빡했고 그날 이제 찍었던 분량이 이제 오전부터 저희가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찍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저희 부족함일 수도 있고 영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어떤 이제 멈춰서서 그 순간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영이 지금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밖에 이렇게 나가고 그거를 깨닫는 과정까지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물론 촬영 때는 이제 시간에 조금 쫓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컷들을 많이 찾았는데 이제 사실 조금 이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촬영 끝나고 나서 조금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잠깐 들어온 거 영이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돌아갔을 것 같아요, 영희는. 감독님도 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원래 그 영화 첫 시작이 이제 정우의 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원래 콘티도 영의 이제 발로 들어오는 거 실제로 이제 찍기도 했었고, 영이 이제 발로 들어오는 거를 발 보여주는 걸로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촬영 감독님하고 이렇게 라이팅을 하고 앵글을 잡다가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인물이 앞에 문 앞에 섰는데 실루엣이 너무나 이제 영화 엔딩이랑 너무나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 이름도 이제 그림자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실루엣이 적절하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러면은 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이 이제 유령처럼 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유령처럼 이제 또 등장을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컷을 잡았습니다. 지영 배우님도 영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네, 저도 그 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좀 뭐 재밌었던 거는 리허설 때인가 아무튼 그 누군가가 이제 그 연출부 분이 이제 건장한 남자분이 이제 대역을 이제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전 처음에 봤을 때 영이라고 생각 못하고 첫 감상 때 고라니인 줄 알았어요. 네? 고라니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너무, 그리고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저 약간 초반에 나왔던 그 부잣집 그 분 계시잖아요, 여자분. 그분이 복수하러 온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영화 속에 나온 사람 중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왔나?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당한 감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 정도 얘기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없으니까 이쪽에 중간 정도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관객과의 대화 시간 끝나면 여기 로비에서 그 감독님과 배우님 사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는 입장 때 받으셨던 포스터로 그때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게 오래전에 촬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세 분이 생각하시는 나의 순간은 언제일지 영화 속의 사진으로든지 영화 장면이라든지 순간 딱 한 장면을 뽑자면 어떤 건지. 이 영화요? 이 영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자면 저는 저희가 이제 시제가 총 3가지가 나오잖아요. 현재랑 과거 그리고 대과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대과거 장면이 제가 가장 좀 물론 이제 뭐 두 분이 나오는 장면은 아니지만 애정하는 씬이긴 해요. 우리 그 박지현 배우님이랑 유상재 그 배우님이 나오시는 부분인데 그 장면 자체가 저는 좀 인상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정우의 트라우마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기도 하고 영화의 첫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장면을 찍을 때 조금 힘들게 찍었기도 해서 그 장면이 조금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나의 순간을 세 분께 각각 듣고 싶으신 거였죠? 저는 네. 만약에 나의 순간이 된다면 제가 쓴 시나리오로 제 영화를 이렇게 찍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나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네, 감독님 나의 순간 빨리 오시기를. 네. 옥재현 배우님 어떤 게 나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희 같은 경우에 하늘을 꼽긴 어렵고 2번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그 카메라로 이제 찍기 시작한 순간 그게 영희한테 너무 큰 전환이어서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번은 정우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순간. 왜냐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빨리 정리를 하거나 거리를 잠시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영희는 떠날 때부터 아마 돌아올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너도 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올해 옥자연 배우님은 정말 힘든 남자들이랑 연애한 작품들이 연달아서 맞아요. 네. 쉽지 않은 남자들이에요. 아, 이것도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정우가 이제 아빠 집에 갔다 와서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대사들이 어떻게 영희가 반응을 어떤 대사들로 할까, 이제 시나리오는 말은 없어가지고, 근데 이때 뭐 일본에서 왔으니까 나도 모르게 뭐 일본말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나는 영희가 계속 꺼내지 않는 말이 엄마인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큰일을 당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의도와 다른 효과가 날 수 있다. 교훈을, 이런 얘기는 왜 하고 있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그래도 2023년 2명의 피곤한 남자들 잘 피해서 탈출하신 옥자연 배우님이고, 저 같았으면 그 정우한테 정신 차리고 밥이나 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원 배우님, 나의 순간. 저는 사실 막 엄청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기 한 씬은 아닌데, 영희가 책 읽고 있을 때 이제 그 책 가지고 실갱이 하면서 이제 물가락 끼우면서 이렇게 물도 튕기고 좀 장난을 치는 그 씬이 있는데, 그 씬이 뭔가 이 둘이 뭐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었지만 약간의 날카로움들이 좀 덜해지고 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두 사람이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해가지고 보면서는 꽤 좋았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캠핑카가 정말 촬영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이제 너무 좁고,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끔씩 이제 어떤 날은 정말 요 바로 앞에 후끈후끈한 열기로 엄청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겨가면서 스태프분들이 안에 꽉 차 있는 날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있을 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이를 악물면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 했던 게 이제 나의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촬영. 마지막 촬영이요? 마지막 촬영 왜요? 다 바꿔가지고 스타트.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았던 저기가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말로만 들었지, 이제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 테이크, 마지막 컷을 이제 예전에는 왜 그거를 만약에 촬영 감독님이 있으면은 이제 퍼스트 분이 이제 촬영을 하고, 뭐 감독님이 계시면 조 감독님이 이제 오케이 액션 사인을 하는 뭐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시는데 엄청, 그래서 뭐 분장팀이 막 사운드 붐 들고 뭐 이게 다 꼬여 있어가지고 상일선이. 네네네, 뭐 작가님이 또 붐 들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좀 당혹스럽긴 했어요. 이제 왜냐면은 약간 감정씬이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뭐 돌아보는 컷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튼 근데 그게 저기서 이제 조 감독님이 마지막에 무전으로 이제 컷하고 오케이까지 잠깐 기다리더라고요. 그래도 감독님한테 의중을 확인을 하고 오케이를 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오케이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는 꽤 되게 좀 깊은 생각을 좀 남기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원 배우 평소에 좀 멀끔한 청년 역할이 많았었는데 저렇게 막 머리 웨이브로 흐트러지고 이런 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런 예술가 캐릭터도 언젠가 한번 더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개봉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벌써 1시간 가까이가 지나서 오늘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팀이 또 연이어서 관객과의 대화를
색다른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 카메라 가지고 또 방문하셔서 순차적으로 기록을 남기시면 또 그것도 아주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도 너무 체감하셨겠지만 아직도 무더운데 이렇게 저녁, 여름 늦은 저녁에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얘기하는 건 정말 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무더위가 한번 좀 꺾여가는 시점이니까는 너의 순간 같은 오랜만에 개봉한 작은 독립영화들, 주목할 만한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함께한 이 작품에 또 많은 애정,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이분들이 가장 너의 순간에 애정 큰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널리 민들레 올시가 되어서 퍼트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의 인사 말씀 청해서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이런 시간대를 갖게 됐는데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떨리기도 하지만 기쁩니다. 예, 와주셔서,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래도 첫 개봉, 첫 뮤비인데 뭐 개인기 같은 거 준비한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10,000명이 들었을 때 뭔가 준비하신 게 있긴 하군요.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감독님 그래도 야망이 크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정리하고 사인은 저희 밖에서 진행할게요.